충북의 국보를 찾아 떠나는 두 번째 여행, 오늘은 충주와 단양으로 가봅니다. 창의적인 학생 교육 문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죠. 충북 교육문화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버려진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가의 특별한 업사이클링 예술 작품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요즘은 저희도 항상 코로나19 관련된 소식으로 오프닝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된 소식이 하나 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네. 직장인부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분들까지 어렵죠.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그야말로 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신데요. 네네. 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충북형 긴급 재난 생활비를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자,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저소득층 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4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선불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한 이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네, 소비를 해야 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기업이 움직이고 자영업하는 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가게들에 또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모쪼록 이 충청북도 긴급 재난 생활비로 인해서 충북 경제가 좀 생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히 2주 동안 좀 더 온 국민이 좀 함께 좀 힘을 좀 써보자. 맞아요. 지금 그 기간이잖아요. 4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좀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한 주의 중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낮 동안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리 춥진 않았는데요. 어제보다 기온도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충주와 단양이 4도, 증평은 3도, 괴산과 보은 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낮 기온도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0도에서 21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 유의해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지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10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집중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려고 아침에 물로만 세수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밤사이 땀과 피지 등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아침에 물로만 씻으면 피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면 자극이 덜한 세정제를 이용해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만나보겠습니다. 박지인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네. 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지난주에 충북의 국보를 찾아 떠나가는 여행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청주와 보은의 국보를 만나보는 시간 있었는데요. 그랬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충주와 단양으로 떠나가 봅니다. 네, 일단 충주는 확실하게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충주 중앙탑 공원의 아. 탑평리 7층 석탑이 중앙탑이라고 하죠. 이게 국보 6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생각이 딱 나네요. 맞아요. 예. 이게 사실 충주 중앙탑공원이 충주의 랜드마크잖아요. 그렇죠, 얼마 그렇죠. 전에 또 드라마 촬영에서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산책도 하고 국보도 만날 수 있고 좋은 곳이에요, 진짜. 네, 네. 요맘때쯤 참 예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충주에는요, 중앙탑이 참 유명하죠. 그 외에도 많은 국보들이 있고요. 또 단양은 풍광이 예쁘기 때문에 멋진 풍광과 함께 의미 있는 국보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전문가 선생님에게 이 충주와 단양의 국보를 만나보고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국보에 얽힌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 유산들. 충북의 국보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충주와 단양으로 가봅니다.
국보와 함께 만나는 우리의 역사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충북의 국보를 찾아서 한반도의 중심 충주시 중앙탑면을 찾았습니다. 충주하면 떠오르는 곳이죠. 중앙탑 공원에 나왔습니다. 이곳에도 어느새 봄 기운이 푸릇푸릇한데요. 여러분들은 충주에도 다양한 국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충주의 국보 여행을 함께 하실 이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의 박종선입니다. 오늘 충주와 단양에 있는 국보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보가 바로 이 중앙탑이 아닐까 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국보 6호이고요. 정식 명칭은 충주 탑평리 7층 서탑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명 부를 때는 중앙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친숙하기는 하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중앙탑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국토의 중앙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충주 지역이 일명 중원 지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이곳을 중원경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원 지역에 국토의 중앙에 세웠다 해서 중앙탑이라고도 일명 부르게 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제2의 도시로 삼았던 곳이 중원경, 바로 충주입니다. 그만큼 충주 지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탑평리 7층 서탑, 즉 중앙탑인데요. 국토의 중심인 충주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물이기 때문에 국보로 지정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그때 당시 뭐 비행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중앙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과 관련돼서 재밌는 설화가 하나 전해지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때 원성왕 때 보폭이 비슷한 두 사람이 남과 북 끝에서 걷게 합니다. 그래 걷게 해서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이 탑평리 이 일대가 되고 이 일대에다 탑을 세웠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설인가요? 진짜인가요? 설화라고 전해지는데요. 너무 신기해서. 네. 국보 제6호 중앙탑,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볼까요? 멀리서 보는 것과는 달리 규모가 상당합니다. 8세기 후반 그리고 9세기 초반쯤에 지어진 석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전해지는 통일신라 시대 때 석탑으로는 가장 높은 석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층 기단으로 돼 있고 옥계석이 7개가 정확하게 남아 있고 이렇게 딱 보시면 좀 위로 상승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지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위로 이렇게, 떠받치듯이, 떠받치듯이 올라가네요. 올라같은 네. 모습을 보여주고요. 각 층에 있는 그 지붕돌이라고 하죠. 옥계석이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솟아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면 풍경공이라고 해가지고 풍경을 달았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탑이 일제시대 때 한번 보수를 거쳤다고 들었어요. 예, 1917년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해체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단부에 이렇게 뜯겨져 나갔던 부분들을 일부 보수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보수를 한다고 하면 가장 최신의 기법이 시멘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마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1000년이 넘는 시간, 중앙탑 곳곳에는 세월을 견디는 흔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여러 번의 정밀 검사와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충주 시민의 보물이자 나라의 보물인 중앙탑, 국토의 중앙에서 앞으로도 변치 않은 위용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충주에서 만나는 두 번째 국보, 중앙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오면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충주 고구려비 맞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비는 광개토대왕비,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중국 길림성에 있는 지방 고구려비, 그리고 국내 한반도에 유일하게 있는 이 충주 고구려비, 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좀 중요한 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국보네요.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인데요. 고구려가 한강을 넘어 충청도까지 세력을 확장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표입니다.
원래 여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근처에 있는 입성 마을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비가 처음 발견된 거는 1978년도에 충주 지역에서 예성 동호회라는 아마추어 역사 동호회인데요. 중앙타 일대를 답사하러 오다가 입성 마을, 말 그대로 돌이 서 있는 마을, 그 마을에 입구에 서 있던 이 비석을 조사하게 됐는데 원래는 이끼가 잔뜩 껴있고 아무것도 없는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은 비라고 여겨졌는데 그날 가서 조사를 해보니 글자가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고 답사 일행 중에 한 명이었던 저희 연구원의 원장님이시기도 한 장준식 원장님께서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대거 조사단이 내려오게 되고 이게 고구려 비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죠. 역사 동아리가 답사를 하다가 고구려비를 발견한 거네요? 예, 와,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충주 고구려비는 오랜 시간을 견뎌온 탓에 훼손된 부분이 많지만 삼국시대 충주 지역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 중원경은 본래 고구려의 국원성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충주 지역이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뜻인데요. 사실 문헌상의 기록만 남아있지 그것을 뒷받침해줄 만한 유물이나 유적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구려비가 발견되면서 진짜 충주가 국원성이었다, 고구려의 땅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증명이 됐네요. 예, 그게 네.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고구려가 이 세일라와 그 백제 그리고 이 주변국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중원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도 담기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비지만 훼손된 부분이 많아 비를 세운 이유 등 많은 부분이 아직도 연구 중에 있다는데요. 중원 지역 고구려 역사를 알 수 있는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에서 옛 고구려의 기백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충주의 또 다른 국보를 찾아서 이번엔 충주시 소태면 청계산의 조용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 봅니다. 이제까지 그 중앙탄면은 시내 중심가였잖아요. 와, 이렇게 산 속에 국보가 또 있을까 궁금한데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그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시대 때 봤던 문화유산들이고 지금 볼 문화유산은 조선 초에 있는 국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책하듯 길을 걷다 보면 숲 사이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는 아담한 탑과 조형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산 속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왔는데 정말 산 속에 탑이 있네요. 이게 국보군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보 제197호인 보각국사 탑입니다. 보각국사면 이제 스님과 관련된 국보인가요? 예, 맞습니다. 고려 후기의 고승이었던 보각국사의 탑인데요. 이 보각국사가 1392년 조선이 개국하고 나서 이곳에 내려와서 입적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고려 태조 이성계가 보각이라는 시호를 내려주고 이 탑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 탑 안에는 그 보각국사 그 사리가 있는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은 개국 후 6.25 승상, 불교 억압 정책을 폈죠. 그럼에도 보각국사 승탑은 왕이 직접 명령에 세워진 대표적인 불탑입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조성되었던 무학대사,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의 승탑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승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존재하는 승탑 중에 유일하게 국보인 승탑이 바로 이 승탑입니다. 네. 이렇듯 보각국사 승탑은 보각국사의 위상과 함께 조선 전기의 조형 미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특히 화려한 문양이 인상적이죠. 탑신부도 그냥 원형이나 원구형이 아니라 이렇게 팔각형으로 그리고 신장들이 조각되어 있거나 기둥에 용들도 새겨져 있는 좀 세밀하게 조각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붕도 보시면 용머리라고 하죠. 용머리 해가지고 맨 끝에 용 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용은 왕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데나 쓰진 못하는데 용이 여기 새겨져 있다는 거는 그만큼 태조 이성계가 이 사람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각국사탑 뒤에 있는 비석과 그 옛날에는 탑을 밝혔을 석등도 보물로 지정될 만큼 보각국사탑은 귀중한 문화재인데요. 조선 초기
승탑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면 청룡사지 보각 국사탑 꼭 들러보세요. 마지막으로 단양군 단성면으로 가봅니다. 단단하게 쌓아올린 성벽 옆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오늘의 마지막 국보 단양 신라 적성비를 만날 수 있는데요. 학창 시절에 국사책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 신라 적성비 맞죠? 와,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비는 신라 적성비로 저 앞에 보시면 단양 중령이 있는데요. 저 중령을 신라가 넘어와서 이 단양 일대, 이 적성 일대를 차지하고 나서 기념으로 세운 비입니다. 한반도 남쪽 지방에 자리했던 신라에게 단양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고구려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이곳을 차지한 신라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이 적성기인데요. 그렇게 저희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가치가 높은 국보이기 때문이겠죠? 신라 진흥왕 때에는 많은 비들이 세워지는데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진흥왕 순수비들이 그것들인데 그 진흥왕 순수비보다 먼저 세워진 비입니다. 신라가 이제 북진을 나갈 때 처음으로 세워졌던 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충주에서는 거기가 고구려 영토였음을 알 수 있는 고구려 비를 만났다면 이곳 단양에서는 반대로 신라의 진출을 알 수가 있네요. 예, 중원 지역을 이제 70년 가량 이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 이제 신라의 국력이 커지면서 이 적성을 차지하고 나서 이 적성을 함락시키는 데 도움을 줬던 고구려의 유민들에게 어떻게 상을 베푸겠다. 너희가 이런 도움을 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포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은 신라가 제일 좋으세요? 고구려가 좋으세요? 그다지 훼손이 심하지 않아서 비교적 쉽게 비석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단양 신라 적성비. 당시 신라의 관직, 국가 정책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국보이기도 하죠. 적성비 뒤편으로 가면 전략적 요충지였던 남한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옛 신라인들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또 충주 단양까지 국보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도 같이 듣다 보니까 역사 공부를 굉장히 재밌게 했다 생각이 들어서 참 뿌듯하고 좋은데요. 예, 수많은 역사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봤던 그 국보들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꾸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해답을 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르는 혹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보에 담긴 재밌고 소중한 이야기들.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충북의 국보를 찾아서 여러분도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네, 자 오늘은 충주와 단양에 있는 우리의 보물들, 국보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네. 왜 그 가끔 어머님들 중에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문화재 나들이, 문화재 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오늘 저희가 화면으로 박진 리포터와 함께 그런 여행을 떠나봤던 것 같아서 좋았고 특히 중앙탑공원 저는 사실 좀 가본 지 좀 이제 좀 돼서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중앙탑이 저렇게 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오늘 또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중앙탑은 사실 충주 시민들이라면 참 친숙한 문화재가 그렇죠. 아닐까 합니다. 네네. 그런데 중앙탑이 참 좋은 문화재고 국보인 거는 알았지만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그 가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가서 그 웅장한 모습을 직접 앞에서 보면서 건립 배경이나 그 속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중앙탑이 매일 지나치던 곳이었지만 더 친숙하고 또 네네.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충주 단양 보면은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유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반갑게 그 교과서에서만 보던 적성비. 고구려의 적성비. 요게 사실 국사 시간 달달 외우기만 했지 맞아요. 이런 뭐 역사들이 있는지는 또 다시금 이게 좀
보게 되는데 두 문화재가 이런 관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서로 라이벌 관계였던 그렇게 볼 수 거죠. 있네요. 예. 신라와 고구려. 예, 예. 그런데 이 중심, 그 라이벌 관계의 중심이 있던 곳이 바로 충주였다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신라가 충주를 비롯한 충청 지역을 다 차지를 하고 통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네네. 나는 게 있죠. 뭐요? 누구 편? 신라 편이세요? 고구려 편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저걸 왜 물어보나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저는 뭐 어디 좀 좋아하세요? 딱히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신라가 좀 끌리네요. 신라 그래요? 나서 왜 끌리세요? 그냥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그냥 끌려요. 신라의 이유 달감인가요? 저는 고조선인 줄 알고 고조선. 단군 할아버지 만세. 또 옛날로 또 들어가는 걸로? 어때요? 저는 뭐 이런 데를 어떠하리 저런 데를 어떠하리. 사실은 네. 이기는 편 우리 편 저도 신랄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충주와 단양에 있는 국보들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우리 국보들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 좀 다시 한번 우리 국보의 아름다움,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진희부터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하시면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번 주도 역시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분의 문자 생방송 중에 받고 있습니다. 네,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네.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함께하고요. 뭐 응원의 문자 메시지도 좋고요. 네. 코로나19로 바뀐 생활 일상들, 뭐 인증샷 같은 거 있으면 함께 남겨주시기 네.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도 계속 문자 받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런 공간에서 맞아요. 요즘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구나 함께 나누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 들었거든요. 네네. 여러분 어떤 얘기든지 좋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분의 일상 또 응원의 메시지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문화데이트 만나보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다 이제 좀 대체로 집에 있을 텐데요. 우리 학생들의 뭐 소질 개발이라든지 창의적인 또 인성 교육을 위해서 또 애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북교육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이 꼽히는 충북을 위해서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충북도민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충북교육문화원 배구정 문화기획부장님 나와주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충북교육문화원 뭐 이름은 다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 작년 2009년 3월 1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이 충북교육문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저희 교육문화원은요, 도내 유초중고 학교에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문화원에 오시면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공연장과 또 200석을 수용하는 소공연장, 또 그뿐만 아니라 전시관, 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장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체험장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활동이 열리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서 청소년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오케스트라, 국악단, 또 연극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우리 도내 학생들과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함께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네. 2019년 지난 한 해 또 활동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중점적인 사업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2019년 동안에는요, 가장 먼저 이제 하루의 그 일과를 말씀을 드린다면, 네. 평일에는 네. 학교 단체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샌드아트, 흑공예, 농악놀이, 가야금, 라인댄스, 카온, 양초공예, 우쿨렐레, 또 도자기 이렇게 만드는 네. 그러한 그 14개의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특히 이제 그 웹툰 창작 체험실이 저희가 2개가 있는데 아. 도내
국내에서 유일하게 예. 웹툰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토요일에는 저희가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뭐 요즘 인기가 많은 K-팝 댄스라든가 또 북소토리, 예. 또 나도 웹툰 작가 등 1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프로그램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네네. 아주 인기가 인기가 높아서 좋아요, 학생들한테. 예,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번 자녀가 있으면 한번 네네네.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청소년 국악단과 연극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네. 우리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악단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단을 해서 11월에 정기 연주회도 개최를 했고요. 또 연극단은 작년 4월에 창단을 해서 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 대상으로 나라라 오합지졸이라는 공연을 저희 대공연장에서 4번, 또 옥천까지 가서 관성회관에서 한 번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우리 연극을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연기뿐만 아니라 또 음악, 댄스, 무용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그 종합예술을 체험하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그 학교 종합예술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충북학교 예술교육 페스티벌을 네. 개최를 하는데요. 지금 도내 모든 학교에서 거의 모든 예술 분야에 대한 방과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총 집계해서 그중에 우수한 학교들이 참여하는 건데요. 그렇군요. 뭐 학생 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컬, 연극, 무용, 뭐 전시, 또 메이커 교육, 네. 다양한 그 예술 동아리, 교원 동아리까지 참여를 해서 9일간 열립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있었고요. 또 저희가 예봄 갤러리라는 예.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전시관에서는 저희가 뭐 이제 사제동행 미술전이라든가 충북학생 미술 한마당, 또 뭐 사계전, 동아리전, 또 제1회 이제 작년에 그 3.1운동 100주년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기념을 해서 저희가 100년의 시간, 기억, 그리고 내일이라는 기획전을 했고요. 또 세계 미술 명작 교육전으로서 99개의 손을 개최를 해서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내 주민 지역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뭐 워낙 다양한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특히 이제 작년에 국악 관현악단 또 연극단까지 이제 만드셨다는 게 좀 인상이 남았는데 아까 화면에도 우리 학생들 공연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긴 했는데 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까지도 함께 마련하는 공연 무대도 좀 선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 우수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기획 공연을 저희가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악, 뭐 뮤지컬, 넘버볼, 연극, 발레, 뭐 K-팝 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저희가 유치를 하는데요. 매년 10작품 이상 유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직접 버스까지도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네. 아주 관람하기가 좋습니다. 작년에 14작품을 저희가 공연을 했는데요. 363개 학교 33,344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서울이나 또 다른 큰 대도시에 가지 않고도 우리 학교에서 단체로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우수 공연을 유치해서 공연했습니다. 네. 몇몇 지금 작품들 보니까 저도 가서 보고 싶은 그러니까요. 작품들만 있네요. 네. 이렇게 공연 외에 다른 사업은 또 어떤 것들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을 총망라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가거나 현장학습을 갈 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예술 보따리 사업을 하고요. 또 지역의 네.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지역문화예술학교, 또 각 학교에 있는 뭐 관현악부라든지 합창부라든지 또 오케스트라단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직접 강사를 파견해서 네.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에 저희가 39회 네. 충북학생 관악제를 했는데요. 예, 예. 정말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관악기의 그 응원한 네네네. 어떤 그런 그 악기의 선율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특히 또 그 관현악을 하는 선배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선배와 또 학생들이 함께 음악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멋진 있었습니다. 공연이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학생, 교직원들 모두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예술교육 역량 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교원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음악, 미술, 연극, 뮤지컬, 도예, 오페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고요. 또 좀 생소하시겠지만 저희가 수영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생존 수영 네네. 연수도 하는데요. 중요하죠. 이렇게 연수를 개설을 하면 하루 만에 다 찰 정도로 네네.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예,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교직원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40여 명의 우리 그 교직원들이 구성이 돼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고요. 정기 공연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또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지역사회 시설 또 시골의 작은 학교에 가서 그 재능을 나누는 봉사 연주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쭉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그야말로 문화예술 쪽 소질 함양을 위해서 뭐 많은 공연 또 전시 이렇게 애쓰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 그 외에도 사실 이제 한글사랑관이라든지 교육박물관 같이 뭐 밑에 좀 다양한 기관들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산하 기관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예. 한글사랑관은 이제 저희 문화원 3층에 있습니다. 우리 주로 이제 유초 학생들이 와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데요. 매년 10월 9일 날 한글사랑 큰 잔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한글사랑 큰 잔치를 하는데 한 1,5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뭐 시랑 수필 또 한글 디자인 같은 어떤 그 백일장이나 경연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체험 활동 또 한글 마술 네. 공연까지 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과 학생들 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그 청주공고 그 뒤에 있는 교육박물관도 지금 저희가 나오고 있네요.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유치원이나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 화면에서 보시는 네네. 것처럼 추억의 교실에 예. 가서 이제 교복도 옛날 교복도 한번 입어보고 우리 박진 리포터도 아마 저기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아까 나오던데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사진도 찍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하고요. 또 영화로 만나는 역사 속 명장면 또 아까 유물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교과서 속 유물 이야기, 세계 박물관 이야기, 뭐 4대 궁궐 속의 소문, 우리 역사 등 다양한 네네. 어떤 그 역사적 감수성을 아이들이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밖에 혹시 뭐 아까 수영장 얘기도 하시고 뭐 진천 문학관 같은 것도 좀 있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영장, 농고 뒤에 있는 수영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전국 체전이 2번 열렸고요. 50m 레인이 8개 있고 또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 대상으로 수준별 하는 수영 강습도 열리고 있고요. 네. 또 뭐 다이빙 훈련장, 또 생존 수영 교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 교실 등 다양한 교실이 열리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아까 잠깐 우리 안전체험관도 나왔었는데요. 우리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와서 뭐 교통안전, 지진, 풍수에 화재 대피, 소화기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안전체험 네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천 백곡에 가시면 예. 진천문학관이 있습니다.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희 문화원 소속이고요. 여기에는 우리 신채호, 정지용, 조명희, 홍명희 작가 등 네.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15분의 그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또 그 작품들을 학생들이 읽으면서 또 체험하면서 신앙송도 해보고 시화도 만들어보고 또 그 작품을 통해서 역사나 공예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에 6천 명 정도가 다녀갈 그래요? 정도입니다. 네. 또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음악 및 연극 단체, 청소년 오케스트라단과 국악단, 연극단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아까 잠깐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케스트라. 먼저 오케스트라는 저희가 이제 뭐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그래서 아주 종합된 어떤 그런 연주단인데요. 예. 2016년에 창단돼서 이제 올해 5년째 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분의 강사님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아주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있고요. 네. 또 청소년 국악 간현악단도 운영하는데요. 작년에 처음 창단이 되었습니다. 가야금, 검은고, 해금, 아쟁, 대금, 피리, 타악기 등 7개 분야별 강사님들이 오셔서 아주 훌륭한 우리
지휘자님을 모시고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연극단도 작년에 예. 창단이 되어서 저희가 나라라 오합지졸이라는 세미 뮤지컬을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연극을 통해서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고 또 그동안의 어떤 그 자신의 끼를 발견하지 네네네. 못했던 것을 마음껏 발현하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기 다 들어가려면 좀 쉽지 않겠어요. 네. 경쟁도 좀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저렇게 해서 이렇게 좀 선보이는 무대가 또 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 학생들 무대를 좀 선보이고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00석이 넘는 대공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오케스트라 단 같은 경우는 매년 5월, 11월 예. 정기 공연을 하고요. 정기 공연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의 뭐 이제 아동센터라든지 고아원, 양로원을 방문하는 그 재능 나는 봉사 활동도 사회정도 하고요. 또 타시도 네. 청소년 예술 그 오케스트라단과 교류하는 교류 연주회도 하고 있고 또 국악 연주 청소년 국악 간현악단은 이제 작년에 창단되었기 때문에 네. 올해 연습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이제 1회 정기 공연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재능 나눔 봉사 활동도 네. 역시 펼칠 예정입니다. 또 연극단 역시 저희가 11월에 정기 공연 3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면서 관심 있어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나 뭐 국악단, 연극단 함께 하고 싶은 학생들이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나요? 예, 먼저 이제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랑 국악단은 매년 1월에 저희 교육문화원 홈페이지에 이제 모집 공고가 나갑니다. 그 이제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이제 악기별로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뭐 더블 베이스 이렇게 악기별로 이제 모집을 하는데요. 네. 먼저 1차적으로 서류 전형, 2차는 이제 오디션과 면접 전형을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또 청소년 연극단은 이제 바로 다다음 주 4월 6일부터 모집 공고가 나갑니다. 도내 중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연극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극 역시 오디션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우리 충북의 우리 학생들의 문화예술적인 소질 함양을 위해서 너무 없어서는 안 될 곳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또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도민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 많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충북교육문화원 배구정 문화기획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체 다이어트뿐 아니라 유산소 운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스케이팅 홉이라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동작은 마치 스케이트를 탄다는 느낌으로 해서 양발을 좌우로 움직이며 해주는 동작입니다. 매트의 어깨 넓이만큼 발을 넓혀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양손은 골반 옆에 가볍게 위치해 주시고요. 그대로 왼쪽 발을 왼쪽으로 쭉 뻗어들며 발끝 멀리 보내줄 거예요. 무릎을 구부려 안고 다시 일어나서 제자리 반대쪽. 그 동작을 하는 동안 상체를 세워주시고요. 복부에 긴장감을 가져서 등허리가 구부정하지 않도록 해주실 거예요. 스케이트를 타듯이 옆으로 더 내 다리를 쭉쭉 뻗어내며 동작해 주실게요. 동작을 하다가 동작이 익숙해지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해주시면 유산소 운동 효과도 보실 수 있어요. 양손은 골반에 가볍게 위치해 주시고요. 발은 어깨 넓이로 넓혀 주실게요. 그대로 반쪽 무릎은 구부려서 뒤로 빼며 안고 반대쪽 발끝은 옆으로 뻗어냅니다. 다시 제자리 반대. 힙을 뒤로 쭉 빼서 동작 반복해 줄 거예요. 무릎을 구부려서 앉은 쪽의 다리가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다리 전체를 쓰면서 동작을 해주실 거예요. 이 동작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좀 더 속도를 내서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그대로 올라와 손 풀고 동작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 동작은 20번씩 번갈아 가며 3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쌤과 함께 1분 노트 만나봤습니다. 진짜 초등학생 때 스피드 스케이팅 배울 때 딱 저 자세로 그러네요. 참 연습했던 생각이 나네요. 네. 자, 저희는 오늘도 코로나19 관련한 문자 받고 있는데요. 들어와 있는 문자 중에 좀 소개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9033님이세요. 네네. 사진과 함께 네. 집에서만 생활하기 답답해서 찾은 계곡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뜨문뜨문 모여서 마스크 끼고 봄 한가운데로 아이고. 가봤습니다 하셨네요. 네, 아이고 애쓰십니다. 네. 진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서도 뜨문뜨문. 그러니까요. 네, 어디 마스크 쓰고. 사진 보니까 중국 우한의 공장에서도 요즘은요 2m씩 점심시간에 각자 도시락을 앞에 바둑돌처럼 뜨문뜨문 앉아가지고 세상에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튼 네. 빨리 좀 지나가야 되겠고요. 네. 9245님께서도 사진 같이 보내주셨는데 가족들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야 하시면서 집에서 같이 밥 먹는 시간도 많아지고요. 어제는 면역력 증진에 좋고 향긋한 봄을 느낄 수 있는 미나리전을 먹으면서 시간을 맛있다. 보냈어요. 라고 네. 맛있게 생긴 저 미나리전. 아유 진짜 봄을 입안에서는 가득 맞아요. 느끼셨겠습니다. 예. 네. 자, 저희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습니다. 네, 샵 0997번이고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용료 함께합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 이야기, 네.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어느새 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희망, 내일 날씨는 맑음입니다. 아침에니 여러분의 일상을 네, 생방송 아침에 이번에는 포항으로 오랜만에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들 애를 쓰고 계시겠는데요. 포항의 구도심에는 문화예술 창작지구가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 입주한 또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버려지는 물건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가 하은희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포항의 대표 문화예술 창작지구인 꿈틀로 30여 명의 지역 작가들이 동지를 틀면서 거리마다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문화 맛집 골목이 재탄생했는데요. 오늘 맛볼 문화 메뉴는 바로 이겁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들어간 문화 맛집. 그런데 예술인의 작업실이라고 하기엔 알쏭달쏭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먼저 반기는데요.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오늘의 문화 셰프부터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업사이클 작가 하은희입니다. 예술이라고 하기엔 소박해도 너무 소박한 재료들, 작품이라고 하기엔 친숙해도 너무 친숙한 비주얼, 업사이클 아트. 대체 넌 누구니? 리사이클은 잘 아시죠? 재활용이잖아요. 그 리사이클에다가 예술적인 감성을 더하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입혀서 일반 생활용품이나 예술작품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든 작품들을 업사이클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병을 병으로 재사용하는 건 리사이클. 그러면 병을 아니면 시계나 접시나 예술작품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든 작품들은 업사이클이 되는 거죠. 버리면 쓰레기일 뿐이지만 안 버리고 다시 쓰면 리사이클이 되고요. 기발한 상상력까지 더해지면 업사이클 아트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은 생소한 예술 분야. 하은희 작가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걸까요? 전공은 서양화예요. 서양화과에서 수학을 했었는데 2학년 때부터 뼈 작업을, 인체 뼈 형상 작업을 했었어요. 제 뼈 형상 작업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그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제가 이제 느낄 때가 있었어요. 강하게.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세워서 거리에 내가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찾아간 것이 철봉소고, 저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을 해봤는데 너무 진짜 산에서 산삼을 발견하듯이 딱 뭔가 이거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엄청난 그런 감동이 있어요. 특별한 소재들을 구한 건 아니고요. 뭐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냄비 뚜껑, 컴퓨터 부속들, 부품들, 수저, 포크 뭐 이런 걸 많이 모으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상상하는 것만 해도 너무 즐거워서요. 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업사이클 그런 철 작품들을 하고 있어요. 예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대중들이 편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게 하고 싶다는 하은희 작가. 그녀의 바람대로 지금은 여러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공미술에 힘을 쏟고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요. 우리 포항에 5.4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자연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54그루의 소나무에다가 예쁜 옷을 입혀줬어요. 버려지는 그 우리 폐의류 옷 있잖아요. 그 옷에다가 시민분들이 손뜨개로 이제 꽃을 만들었어요. 그 꽃을 붙여서 이제 소나무 54그루의 옷을 입혀준 거죠.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하은희 작가의 업사이클 아트에는 자연에 대한 고마움이 곳곳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녀가 전하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바로 여기 독도에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제가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독도를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다. 그걸로 우리 독도에 대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버려지는 냄비 뚜껑을 두들겨서 저 붙인 것도 있고, 빛이 있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그리고 일반 철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그라인더로 샌딩해서 빛을 만들고, 저는 알루미늄이 이제 그라인더로 갈았을 때 만들어내는 그 빛이 너무 신비롭고 오묘해요. 그래서 저 작업에 매료가 됐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저 작업은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하은희 작가의 작업실이 있는 꿈틀로. 예술인들의 동네답게 거리 자체가 하나의 전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산책을 즐기듯 발걸음에 쉼표를 더하다 보면 곳곳에서 숨은 작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서상인 작가님 작품이에요. 보시면 딱 봐도 업사이클 작품이죠. 저 아코디언인 것 같은데 이 악기가 뭘로 만들어졌나요? 버너예요. 버너고, 그리고 이 몸체는 가스통이고요. 냄비로 모자도 만들고, 아주 재미있는 상상이 이어져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여기에 세운 이유는 우리 이 꿈틀로에 오시는 시민분들이 점점 더 경쾌하고 즐거운, 행복한 그런 상상을 많이 하시고 그런 기운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거리에 세웠습니다. 꿈틀로라는 문화 맛집 골목에서 독특한 맛과 독창적인 레시피로 사랑받는 업사이클 아트. 일상의 변화와 지구의 건강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는 것. 그것이 바로 업사이클 아트입니다. 버려지는 소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환경 내가 지킴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거 쓸모없지?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조형성을 한 번만 보고 뭔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다양한 쓰임이 있는 작품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누구나 예술가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몰랐던 업사이클 아트의 무한 매력. 이처럼 감성을 살찌우고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문화 별미들을 찾아서 문화 맛집 투어는 계속됩니다. 쭉! 네. 자, 업사이클 아트의 세계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오늘 응원 문자, 또 일상 문자 주시는 것들 중에서 또 좀 소개해드리고 당첨자 발표할게요. 네, 먼저 7380님이세요. 네네. 자가격리자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습이 외국에 소개되면서 네.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가슴 뿌듯했습니다.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냅니다 네. 하셨고요. 반드시가 반듯하긴 아니겠죠. 반드시 반드시. 이겨내시다라고 보내주셨어요. 7576님께서도 코로나 곧 종말됩니다 하시면서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견뎌주시고
보내주세요. 봄나물 많이 나왔네요. 잘 먹고 이겨냅시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네. 사실 제철 음식 먹는 것만큼 건강에 좋은 게 맞아요. 없으니까요. 네. 먹으면서 좀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3517님. 네.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막내딸이 아침이 되면 학교 가고 싶다고 책가방 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학교 가고 싶으면 저렇게 가슴이 아프네요 하셨어요. 집에서 우리 자녀들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텐데요. 아무튼 네.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분을 뽑아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033님, 7576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요즘 뭐 도서관마다 지역에서 독서 관련한 프로그램들 많이들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충북 교육도서관에서는 온라인으로 해서 아주 또 재미난 독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외출이 이제 좀 어려워지면서 반대로 책을 집에서 읽을 수 있는 네네. 기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친 심신을 좀 달래주고 가족들이 이제 온 가족이 놀이처럼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동화 속 장면 온몸으로 표현하기 이런 특별한 사진 네네네.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제목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팀을 짜서 동화 속의 한 장면을 온몸으로 그야말로 표현을 해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네. 뭐 요즘 아무놀이 챌린지의 일종의 맞아요. 하나로 그냥 그러네요. 생각하시고 편하게 응모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팀을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준다고 하니까요. 요즘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도 휴관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이런 이벤트가 생겨서 많이 반가울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친목도 다지고 네. 책과 친해지는 기회도 생기고 예. 또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일석삼조네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함을 온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네. 자, 네. 내일 안내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자유롭게 떠나고 배 자연에서 즐겨라 차박 캠핑의 세계로 안내하겠고요. 저 목요일 틀어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가수 홍원빈 씨가 또 멋진 라이브 준비하고 있네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가운 우유 한 잔 조금 타버린 식빵 이렇게 작은 행복 아침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